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로젠의 재정학 챕터 8장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앞에 인트로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 재미난 얘기로 시작하고 있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보스턴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그 도시의 중심가가 굉장히 혼잡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가 막히나 보죠? 자, 거기 보니까 혼잡한 이유가 빅딕이라는 불리는 146억 달러짜리의 공공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공공건설 프로젝트 때문에 이제 차가 막히는구나. 이제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한 거죠. 네, 이렇게요. 자, 근데 이 프로젝트가 거기 보니까 공항으로 가는 도로들과 터널 하나를 새로 연결하는 사업이래요. 과연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과 이득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용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이런 공공건설 프로젝트가 SOC 사업과 관련된 거죠. 사회 간접 자본과 관련된 그런 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프로젝트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은 이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 이전의 상황과 before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after 요거를 비교 정태 분석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후생경제학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세요. 사회 후생이 증가되었다라고 하면 증가시 비용 대비 사회 후생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프로젝트는 실행하는 게 나은 거죠. 증가시 실행하는 게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회 후생이라는 거 앞에서부터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재미난 표현을 씁니다. 야, 이런 방식은 나름 타당하고 후생이라는 효용이라는 측면에서 좋긴 한데 현실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 왜냐면 이 사회 후생 함수라는 걸 나타내는 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측정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관념적인 그 문제에 대한 사고를 위해서는 매우 가치가 있지만 현실에서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론상 관념적인 거죠. 이론상은 의미가 있으나 이렇게 분석하는 게 있으나 현실상이 이제 실무적이라는 거죠. 현실상으로 봤을 때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야,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책상 물림 아닙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적용하기는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사회후생에 요걸 측정하는 것 대안으로 어떻게 뭐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없을까? 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비용 편익 분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거기 마지막 단락 보시면 정부가 하는 프로젝트가 이게 또 다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민간의 희소한 상품들 중에서 어떤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고 어떤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는가 그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민간의 어떤 생산과 어떤 소비에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민간의 생산과 소비, 자원이 다 희소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희소성이라는 거. 네, 그걸 좀 잘 보셔야 돼.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적 한계 편익이 사회적 한계 비용보다 높은 곳으로 조금 더 자원을 배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소셜 베네핏과 소셜 마지널 코스트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가지고 가능한 한 편익이 큰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공공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현재 가치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뭐 원론에서부터 많이 배우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볼게요. 현재 가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present value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기간이 서로 다른 기간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억 원이 1년 후에 100억 원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줄 지금 시점과 1년 후의 시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손 안에 100원은 1년 후에 100원과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이자를 더 쳐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돈이 있으면 1년 후에는 A에다가 1 플러스 R만큼 곱해준 거랑 가치가 다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1년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럼 뒤집어서 B라는 가치를 요거 똑같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A에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준 게 지금 시점에서 A와 같으니까 요거는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현재 가치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만드는 걸 미래 가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재 가치로 만든다 해서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럼 B는 얼마랑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얼마랑 값이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요. B를 1 플러스 R로 나눠준 거랑 가치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B는 여기 나와 있는 1 플러스 R로 이 B를 나눠준 거랑 가치가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두 번째 줄 보시면 저소득층, 그렇죠? 왜 이게 현재 가치가 필요한가라고 하면요. 두 번째 줄에 저소득층 가구의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을 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지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런데 편익은 미래에 발생해요. 그래서 비용은 당장 발생하는데 당장 발생하지만 편익은 서서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편익은 서서히 미래에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편익과 비용 이게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가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특히 더 나가서 여기 인플레이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다시 또 고민을 더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 얘기인데요. 1번. 현재 달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한다 이렇게요. 현재 가치를 달러로 나타낸 가치를 이제 미래 가치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환산한다. 이렇게. 이게 이제 1번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이자일 만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그 중간 과정은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면 되겠고 T년 후에 이자율이 R이라고 하면 거기 R이라는 이 현재 가치 값은 T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R에다가 1 플러스 R의 T년 후니까 T 이렇게 됩니다. 1년 후는 여기다 이제 사실 또 붙는 거잖아. 요게 살짝 보시면 1년 후에는 이렇게 1년 후는 이렇게 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1 플러스 R이 또 붙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다가 1 플러스 R의 2승 이렇게 되고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에다가 1 플러스 R의 3승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를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년 후다라고 하면은 요거 T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거 쉽게 환산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요. 자, 두 번째는 이거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자,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T년 후에 R에다가 1 플러스 R에 T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현재 시점에서 이걸로 이제 나타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거예요. 1 플러스 R에 T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곱하기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R에 T를 곱해주면 되고 얘는 곱하기 얼마나 합니까? 1 플러스 R에 T분의 1을 곱해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금부터 1년 뒤에 여러분들한테 $100를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계약을 제시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지불을 못하는 디폴트 되는 상황에 그런 위험이 전혀 없다라고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로 디스카운트 할 것인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죠.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도 개념이 나와 있는데 미래 지불하거나 받을 돈의 금액을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가치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친절하게 설명이 하나하나 있어요. 1 플러스 이자율 R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197페이지에 가보시면 요 R 있잖아요. 요 R이요. 요 R을 우리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이라 해야 되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R을 디스카운트 레이트 해가지고 할인율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할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인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할인율과 이자를 뭐 같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1 플러스 R의 T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죠. 이거 1 플러스 R의 T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럽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거기 할인 요소, 디스카운트 팩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할인 요소 이렇게 표현하니까 뭐 같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8-1식 거기 나와 있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가치로 나타낸 것을 현재 가치로 미래에 발생하는 것을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합해서 우리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한번 보시면 식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요 시점에서 만약에 수익이 R 이렇게 발생했어요. 제로 시점에서 1년 후에 R1이 발생했고 2년 후에 R2가 발생했고 이렇게 점점점 가다가 T년 후에는 RT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자, 근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생하는 것을 1년 후에 발생하는 거 1 플러스 R로 할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R1은 요게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2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R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주고요. 다음에 자, 여기 T년 후에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 경우는 1 플러스 R의 T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의 T 발생하는 것은 1 플러스 R의 T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더해서 표현하게 된 게 그게 현재 가치로 나타낸 프레젠트 밸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현재 가치로 나타낸 거는 지금 한 것처럼 여기 미래에 발생하는 요 i라고 할까요? 그것을 1 플러스 r 이렇게 나타내서 i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걸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t년까지 발생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 가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근데 8-1식 바로 보시면 현재 가치 계산에 거기 잘 체크하세요.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알 것 같긴 한데. 자, 왜 그런가 볼까요? 만일 현재 가치를 무시하면 매우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대요. 왜냐면 현재 가치를 적절하게 우리가 디스카운트 고려해서 할인하지 않게 되면 벤처 사업의 수익 같은 경우는 여러분 벤처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초기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먼 미래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벤처 산업의 어떤 사업에 대한 수익 같은 경우는 이게 먼 미래에 발생하는데 수익은 먼 미래에 도래합니다. 발생합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과대평가하게 돼요.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내포한다. 자, 거기 책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봐주시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 할인이라는 아니면 복리의 마법 그런 표현을 쓰는데
20년 후에 100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한대. 그럼 20년 후에 100만 달러는 우리가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이 100만 달러를요. 100만 달러를 자,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 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5%다 라고 하면 1 플러스 0.05 이렇게 될 건데요. 몇 년 후라고요? 20년 후잖아. 그러면 이거를 20으로 이렇게 20승 이렇게 해서 나눠줘야 돼.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봤더니 거기 보니까 37688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확 줄었네. 이렇게 889 이렇게요. 37만 달러로 확 줄었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R이 10%면 똑같은 건데 100만 달러의 돈을 10%니까 1 플러스 0.1에 역시 마찬가지로 20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얼마의 값이 됩니까? 예, 14만 8천 덤덤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확 디스카운트가 커진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여기 잠깐 살짝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세 번째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자,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인플레이션 할 때 이게 명목 달러 가치로 표현할지 아니면 실질 달러 가치로 실질 가치로 평가할지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각주 2번도 한번 봐보세요. 이자율이 만약에 변하면 그 다른 이자율을 다 그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인플레이션율이 맨 마지막 제줄에 연간 7%다라고 하면은요. 자, 198페이지 가볼게요. 모든 가격이 전부 다 동일하게 똑같이 7% 상승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이자율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3%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거기 보시면은 명목 금액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 거기 앞에 보니까 7%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명목 금액 나와 있고 실질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 금액과 명목 금액, 명목 가치, 명목 금액과 실질 금액의 차이는 뭡니까? 명목 금액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다 고려해야 하는 것인데 실질 금액은 왼쪽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물가 수준의 변동이 반영되지 않고 다 제거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실질 금액, 실질 소득, 명목 소득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거기 두 번째 단락 거기 마지막 제출 한번 보시면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파이다라고 하면 파이가 이렇게 되면은 자, 거기에 나타나는 가치가 있잖아요. 거기 쭉 한번 연도별로 볼게요. 여기가 앞서 본 것처럼 R0 이렇게 있고요. 그 달러로 표시해서 앞에 달러 표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달러 표시로 해서 R1 이렇게 돼 있고요. 2년 후에는 여기 달러 표시해가지고 R2 이렇게 있습니다. 점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달러 마지막 제출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 파이다라고 하면 명목 금액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때는 인플레이션율이 변함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여기서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인플레이션율을 파이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로 표시할 때 R1은요 1 플러스 1기의 인플레이션율 그 파이니까 파이 이렇게 물가상승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고 2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R2 이렇게 있는데 1 플러스 파이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뒤에도 쭉 돼 있고요. 뒤까지 거기 한번 볼까요? 하는 김에 자, 거기 쭉 가서 여기가 틱이다라고 하면 달러로 표현할 때 RT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시 표현하면 달러로 표현할 때 RT 1 플러스 파이의 T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계산이 거기 돼 있죠. 다음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 수준이 상승할 걸로 예상되면 예상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죠. 예상되면은 이걸 디스카운트 할 때, 할인할 때요. 돈 빌려준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람들이 요게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상이 되는 경우, 예상된 경우 자, 디스카운트 해서 할인할 때요. 이자율도 명목 이자율을 적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을 조정해서요. 이자율을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득은 인플레이션율만큼 조정을 해서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을 때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거기 인플레이션율까지 고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1 플러스 R로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좀 지울게요. 1 플러스 파이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율까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를 해가지고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분자의 값은 이거 그대로 쓰게 되면 달러로 해서 R1 1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년 후에 발생하는 요거는 어떻게 우리 할인해서 디스카운트 합니까? 라고 하면요.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하게 되는데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대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부자 같은 경우 두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줄에 있네요. 대부자들은 돈을 빌리는 사람들한테 이자율을 가지고 우리가 디스카운트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자율을 조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인플레이션율만큼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반영하게 되는 거예요. 반영.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시면은요. 1 플러스 R의 제곱 되는데 1 플러스 파이의 제곱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로 표시하게 되면 R2 1 플러스 파이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면은 명목 금액으로 나타낼 때요. 디스카운트 할 때요. 인플레이션까지 우리가 예상이 되면 그거를 반영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정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얘와 얘가 지워집니다. 얘와 얘가 지워집니다.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그 디스카운트 하는 요 식 있잖아요. 요거랑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8-2식 나와 있고요. 그 밑에 1 플러스 파이는 전부 다 약분이 되기 때문에 자, 199페이지 가볼게요. 첫 번째 줄 보세요.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목 가치를 사용하나 실질 가치를 사용하든지 효과는 예, 맞아요.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한번 볼까요? 근데 대신 우리가 이걸 하면은 명목 가치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계속 일관성은 유지해야 됩니다. 명목 실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소득의 흐름으로 실질 금액이 사용되면 할인율도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 뭐 우리가 원론이나 거시경제에서 많이 하죠.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 줄 보세요. 소득의 흐름이 명목 금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할인율도 명목 시장 이자율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하기 전에 지금 당장 시점으로 봤을 때 먼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가치, 편익, 그런 금액을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할인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민간 부분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를 2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